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검정사 4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남아있는 원석 표면,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내추럴이라고 하고요. 블레미쉬의 일종입니다. 블레미쉬는 총 10가지가 있으니까 블레미쉬 10개 그리고 인클루전 15개를 꼭 암기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21번의 답은 4번이에요. 내추럴. 지금 보시는 이 부분, 화살표 부분이 바로 내추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연마를 하지 않고 남겨놓은, 연마사가 남겨놓은 원석의 일부분입니다. 22번 다이아몬드의 골조율과 비중으로 오른 것은, 쭉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게 2.417이라고 되어 있죠. 비중도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가장 근사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42니까 2.417, 비중은 3.5이니까 3.53으로 두 번째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23번 다이아몬드 타입. 다이아몬드는 4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문이 기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타입 1A는 질소불순물 함유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청색이다? 틀렸습니다. 청색은요 2B예요. 자, 2번 예문 1B는 질소불순물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타입은 1A가 해당됩니다. 3번 타입 2A는 질소불순물이 매우 적으며, 맞죠? 열 전도율이 뛰어나고,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을 통틀어서 열 전도율이 가장 빨라요. 대부분이 무색이다. 네, 3번이 맞습니다. 4번 2B는 질소불순물이 거의 없죠. 자,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황색 계열 아닙니다. 질소가 없는 대신에 붕소가 들어있죠. 붕소가 들어있어서 보통 청색을 띠고요. 즉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전기가 통합니다. 23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이 맞는 예문입니다. 24번 다이아몬드의 색을 영구히 변화시키기 위해, 요거는 방사선 처리 하나만 해당됩니다. 방사선 처리하고 열 처리를 해줘야 안정화가 됩니다. 자, 2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영구히 색이 변화됩니다. 25번 대칭 시메트리를 보고 있어요. 시메트리 중에서 크라운과 파빌리언의 꼭지점의 불일치, 이런 걸 우리는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요. 얼라이먼트의 약자인 ALN을 표기합니다. 25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PTG, Non-Pointing, FAC, Misshapen, Facet, TOCT, 테이블이 옥타곤이 아니다, ALN, Misalignme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내추럴과 엑스트라 패시까지 해가지고 미소 대칭 항목이라고 합니다. 주요 항목이나 미소 항목이나 꼭 암기하시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26번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중량 추정할 때 상수는 0.006이죠. 이건 단순 암기니까 꼭 외우시고요. 26번 답은 3번입니다. 27번 다이아몬드 외형을 스크린에 투사시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예요. 연마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감정기구는 프로포션 스코프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예요. 27번 답은 1번이고요.
가끔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클래리티 등급을 결정할 때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거 내포물 크기가 크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내포물이 색깔이 있으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포물의 위치가 큐리 쪽, 그러니까 센터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떨어지죠. 하지만 내포물의 모양은 관련이 없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내포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포물의 캐릭터, 즉 핀포인트보다는 패더가 더 심각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내포물의 크기, 색상, 위치, 개수, 캐릭터 꼭 암기하세요.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29번. 자, 예문을 읽어보니까 좌측에서 같은 색으로 보이고 마스터 아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스터 아이. 눈의 착시 현상이고요. 마스터 아이는 좌암 우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스터 스톤과 같은 컬러라도 마스터 스톤 왼쪽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마스터 스톤 오른쪽에서는 밝게 보이니까 좌암 우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는요, 읽어보니까 좌측에서 같은 색이랍니다. 좌측에서 약간 어두워야 마스터 스톤과 같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좌측에서 이미 같은 색이래요. 그럼 얘는 요 예문까지만 봐도 벌써 마스터 스톤보다 좋은 컬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서는 옅게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29번의 답은 기준석보다 좋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오른쪽 다이아몬드가 더 밝아 보이죠. 같은 컬러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좌암우명으로 암기를 하시고 바로 마스터 아이 효과입니다. 30번 마스터 스톤의 조건.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마스터 스톤 조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1, 2, 3번은 좋아요. 그런데 중량이 0.25 캐럿 이상이면 됩니다. 0.25 캐럿 이상.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죠. 그런데 갈색을 띈다? 요거 안 되죠. 마스터 스톤은 무색에서 황색까지만 가능합니다. 3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스터 스톤 조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이즈는 0.25 캐럿 이상, 형광성은 없거나 약하게 있어야 되고요. 클래리티는 SI1 이상이어야 됩니다. SI1, VS2, VS1 이런 식으로. 커트는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프로포션은 크라운 16% 이하, 퍼빌리언 45% 이하. 그러니까 프로포션은 굉장히 좋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디얼 컷 또는 엑셀런트 컷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색의 범위는요, 무색에서 황색까지만 가능하다.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마스터 스톤 조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31번 다이아몬드의 이상적인 프로포션,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 그리고 유럽에서의 스칸디나비안 표준 컷, 치수가 같은 부분, 이 두 컷은요 똑같이 라운드 브릴리언트지만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하지만 퍼빌리언 깊이는 같다. 그 이유는 퍼빌리언 깊이는 43.1%가 가장 좋아요. 거기에서 편차가 벌어질수록 빛의 누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틀릴 수 있지만 퍼빌리언 깊이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부 전반사로서 휘광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31번의 답은 4번이에요. 32번 GIA 방식으로. 우리가 GIA 방식으로 공부하는 이유는요, GIA에서 다이아몬드의 감정 기준인 포시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L, IF, VVS1, VVS2 이런 식으로 I3까지 써가면서 보시면 총 11등급이에요. 그래서 32번 문제는 2번입니다. 33번 연마 과정에서 부주의라고 써 있죠. 수염상의 패더, 수염상을 뜻하는 비어디드가 되겠습니다. 비어디드. 33번의 답은 1번이고요. 비어디드 거들은 브루팅 작업을 할 때 다이아몬드를 원형으로 만들 때 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거들에 이렇게 위로 남자들 턱수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뾰족뾰족 올라 아주 작은 깨어짐입니다. 비어디드 거들 원인은 브루팅 작업이에요. 34번 루비는 자외선 형광 반응에서 주로 적색이죠.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적색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롬 때문이죠. 루비의 발색 원소는 크롬이에요. 34번 답은 2번이고요. 사진 보시면 아주 밝게 빛나는 가운데 부분이 바로 합성 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적색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천연 루비예요. 35번 조훈색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에 보석을 긁어서 나오는 그 분말 색상을 보고 감별하는 감별법이죠. 틀린 것은 헤마타이트는 원래 흑색인데 조훈색은 적색입니다. 보석의 색깔하고 조훈색이 틀려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석의 색상과 조훈색이 같습니다. 말라카이트는 녹색이니까 녹색이 나오고요. 타이거즈아이 호환석은 황색이니까 황색이 나옵니다. 크리스콜라는 녹청색이니까 녹색이 나와야죠. 청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콜라. 구리 발색 보석이에요. 구리 발색 보석. 35번 답은 4번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에 보석을 긁어서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까만색인데 긁으면 젓갈색 분말이 나옵니다. 36번 천연보석과 합성석을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는 확대 검사예요. 확대 검사. 굴절률과 비중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천연과 합성은 확대 검사로 내포물을 검사해야 됩니다. 36번 답은 4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천연 루비는 내포물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침상입니다. 교차 침상도 있고요. 액체가 지문처럼 모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합성 루비는 내포물이 거의 없고요. 곡선적인 성장선이 주로 나오죠. 곡선적인 성장선이 있다면 베르누이법 또는 플레인 퓨전법으로 만들어진 합성 루비가 되겠습니다. 37번 보석의 패각상 단구 플렉처는요. 플렉처는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목쇠상 나무 결 모양으로 장작을 패게 되면 나오는 그 나무 결 모양으로 단구가 보인다. 그래서 목쇠상입니다. 비치와 라피슬라줄리는 단구의 모양이 각설탕 표면 같다고 그래서 입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명 보석은요. 패각상 조개 껍데기처럼 반원형으로 깨진다. 그래서 패각상입니다. 대부분의 투명 보석은요. 주로 패각상이에요.
37번의 답은 2번의 루비. 38번 자외선, X선, 음극선 여기에서 보석이 노출되면 주로 형광을 발하죠. 그러면 빛이 없어지면 그때는 인광입니다. 자외선, X선 계속 들어와 있으면 형광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해서 발광이라고 하죠. 38번은 답이 2번이에요. 2번 형광. 39번 3.32 용액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보석은 자 보석을 쭉 보시게 되면 토어몰리는 비중이 3.05, 히드나이트는 3.18, 모거나이트는 2.72, 스피넬은 3.6이에요. 그러니까 3.32 넣게 되면 다 가라앉지만 다 뜨지만 스피넬만 가라앉는 겁니다. 3.6이니까 요 비중액의 숫자보다 더 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39번의 답은 4번이고요. 비중액은 2.57, 2.62, 2.67, 3.05, 3.32가 있죠. 3.3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떠 있는 보석 보이시죠? 얘가 바로 토어멀린입니다. 토어멀린. 그리고 3.32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요거는 바로 구리 조각, 변색 방지용 구리 조각이에요. 이거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40번 200도 이하로 서서히 가열했을 때 전기를 띠는 보석. 전기를 띠는 보석 그러면 전기석 이렇게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전기석은 다른 말로 토어멀린이죠. 40번의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토어멀린 또는 전기석은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석에서도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여기까지.